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하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안 되네요. 마우스가요. 안 될 경우에는 네, 그냥 페이지 다운을 페이지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0.28%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43%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보합권, 뭐 혼조세, 그러게요. 뭐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나스닥만 또 약했네요. 좀 그동안 가장 셌던 만큼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스냅의 후폭풍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Y 이유를 들어보자면 FOMC 빅테크들의 실적 사실은 월요일은 조금 공백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예.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굳이 뭐 무리할 필요 있냐. 그렇죠. 마치 좀- 폭풍 전야 같은 맞아요. 느낌이죠. 그래서 그래서 폭풍 전야는 이렇게 잠잠한 느낌이지만 사실 불안하잖아요. 왠지 맞아요, 뭔가 맞아요. 나쁜 게 터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뭐 관망했지만 조금씩 뭐 오르는 종목 있으면 또 팔고 그러면서 관망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우리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이 조금 네네. 더 조정을 받았던 것은 그러니까 스냅의 후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없을 그렇죠. 줄 알았는데 예.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스냅이 워낙 뭐 그 금요일에 39% 폭락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번 짚어드렸죠, 같이. 이 스냅의 폭풍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메타,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죠. 예, 메타와 알파벳, 구글 알파벳을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충격이 없진 않겠지만 스냅만큼 충격받을 가능성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즈호 일본계 증권사죠. 미즈호가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얘들은 대형 광고 회사들을 접촉했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냈어요. 예. 실제 접촉을 해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휴가나 또는 여름철에 성수기를 맞이하는 제품들 그래서 좀 그 사이클상 광고 지출이 좀 늘어나는 어떤 계절적인 효과가 좀 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절적인 광고 지출 액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 2분기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 본인들이 이제 알아본 대형 광고 에이전시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스냅만큼은 아니더라도 메타도 안심 못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확 낮춰버렸어요. 325달러에서 250달러로. 제가 방금 계산기 두드렸거든요. 예. 23%나 하향 조정.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거 머릿속에서 퍼뜩 계산이 안 되나요? 예, 치우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목표 주가를 이렇게 빼니까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죠. 그치, 그렇죠. 그치, 예, 그치. 투자 의견은 오히려 매수로 지금 높아졌고요. 간밤에 여기 밑에 차트 보시면 장 시작할 때 주가가 좀 빠지면서 시작했죠. 오전장에. 네, 네. 이거 메타 주가입니다. 빠져서 시작했다가 밑에 골골골골 하다가 뭐 적당히 장 막판에 이제 조금 반등하고 반등하고.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희마리가 없었다. 매가리가 없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1.5% 정도 빠져서 끝났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15%.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냅의 후폭풍 뒤끝은 조금씩 있었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뭐 메타의 실적 발표일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예, 그러면 그때 한번 좀 확인을 예, 해 보면서 근데 대형사들은 뭐 접촉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수요일이네요. 실적 발표가 수요일이네요. 네네. 예. 알파벳이랑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예. 감사합니다. 용서해줘서. 예.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하기는 한데 좀 볼 그렇죠. 필요는 있을 예. 것 같고 그리고 간밤에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다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지금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들이 서로의 어떤 논리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선배는 약간 낙관론자들 걸 많이 좀 보셨어요? 비관론자들 걸 저는 뭐 보셨어요? 양쪽 저는 이제 균형 기자 가릴 때? 마인드로서 양비론 양시론 한쪽 의견만 본 적당히 저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일을 네,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을 다 봤고요. 사실은 뭐 장 마감 후에 월마트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유통업체들이나 IT 업체들 실적을 보면서 사실은 경기 전망이 또 불거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전망은 계속 우리가 달고 가야 되는 숙명 같은 어떤
논쟁거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차트 하나 좀 두 개를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거 좀 보시면 네. 이런 겁니다. 미국 경기 둔화는 진행형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 분석한 건 아니고요.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목한 부분은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첫 번째 차트 앞에 있는 차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티키 프라이스 컴포짓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CPI를 일반적인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는 에너지라든지 음식료를 뺀 근원 CPI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에서는 분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류 형태들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애틀랜타 연은이 스티키 CPI를 내고 스티키가 아닌 플렉서블한 CPI를 내거든요. 이 구분이 뭐냐면 스티키는 끈적끈적하다는 거잖아요. 스티키하다. 네. 그래서 끈적끈적하다는 말은 잘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탄력적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건 나쁘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별로 없는 그러니까 거죠. 변동성이 적은. 맞습니다. 네. 어우 전문 용어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제가 미리 여기 항목은 넣었습니다. 임대료는 경기에 따라서 오르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그렇지. 더 달라 그러면 더 줘야 되는 거고 경기하고 상관없죠. 그다음에 미국은 자동차가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자동차 없어도 살지만 필수품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 거는 탄력적 CPI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비싼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사죠. 그치. 다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자동차를 안 사면 자동차 기존 차를 계속 몰아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나 수리비가 더 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탄력적 CPI가 들어가는 거고요. 가구, 의료비, 뭐 경기 탄다고 뭐 아픈데 병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통신비도 그렇지. 스마트폰 계속 써야죠. 또 대중교통비 이런 것들은 경기하고 상관없는 비탄력적 CPI거든요. 네. 이 말은 경기가 불황이어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앞에 거 보십시오. 애틀랜타 연은이 전망한 실제 분석한 스티키 CPI인데요. 지금 이거 매달 수치가 이 파란색이고요. 12개월 그 추세가 검은색입니다. 둘 다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네요. 있죠. 이거는 경기가 앞으로 둔화돼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렇죠. 우려가 좀 예. 나오네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 금요일 날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다고 우리 뭐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실제 소매 판매, 그러니까 민간에서 가게가 쓴 돈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 사람들이 씀씀이가 늘어났는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씀씀이가 늘어난 걸 수도 그치, 있죠. 내가 휘발유를 더 산 게 아니고요. 그렇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두 배가 되면 쓴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빼서 계산을 한 거죠,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지금. 끄트머리 보십시오. 네, 0 아래로 내려가 네, 있죠. 네. 소비 지출은 늘어났는데 줄고 있는 거네, 그 늘어난 사실상. 소비 지출이 사실은 물가 때문에 늘어난 거지 그렇지. 물가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여기 추세 보십시오. 1분기에 플러스 0.2 실질 개인 소비 지출 1분기에 플러스 0.2였는데 4월 달에 플러스 0.3 괜찮았어요. 네. 5월 달에 마이너스 0.1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맞아요.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뉴욕대 이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도 네.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아직도 계시네요, 그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 침체가 예. 얇고 짧게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망상이다. 망상. 환상이다. 라고 하면서 세네요, 멘트가. 심각한 침체가 올 것이고 뭐 음. 심각한 근데 왜냐하면 이게 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네네. 때문에 돈을 많이 풀면서 맞습니다. 부채는 지금 개인이나 국가나 뭐 다 심각한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이게 결국 금리가 오르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음. 이게 금융 위기로도 또 번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예. 그 가능성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죠. 너무 낙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뭐 워낙에 대표적인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100%다 그런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이분뿐만 아니라 여전히 월가에는 좀 많다라는 점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하면 되는데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물론 낙관론자들도 또
많잖아요. 그렇죠. 예, 괜찮은 내용 하나 좀 같이 네. 보실게요. 그 간밤에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이름 어렵네요. 이분은 약간 낙관론자잖아요. 예, 그렇죠. 대표적인. 맞습니다. 예, 예,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주식시장 최악은 지났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여기 앞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경기 민감주 시클리클이라고 돼 있죠. 네. 시클리클이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주 대비 경기 방어주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가 그러니까 차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경기 방어주가 강했다는 거죠. 지금 1995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네, 네. 금융 위기 때 사실은 이 경기 방어주가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1999년, 1998, 99년 글로벌 리만 사태 때죠.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경기 방어주가 이렇게 강했다는 말은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경기 침체에 배팅하고 있다라고 이해했다라는 이미 거죠. 반영을 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분기 GDP 발표 뭐 곧 내일 있나요? 아니요.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막 헷갈리네요. 너무 저희가. 많았어 일정이 예, 그렇죠. 이번에. 예.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온건한 굉장히 온건한 경기 침체를 다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분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수급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런 뭐 지수 흐름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겠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의견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뭐 네. 전망보다는 거의 배팅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슈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오늘의 특징주를 좀 잠깐 좀 네, 한번 제가 살펴보시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월마트가 음. 장 마감 후에 사실 실적 발표를 한 거는 아니고요. 실적은 8월 16일 날 예, 발표를 예. 하고 다만 장 마감 후에 가이던스? 2분기와 예. 오늘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예. 조절을 했는데 조정을 한 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서 알렸는데 또 왜 실적 발표 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뭐 미리 좀 예방 그러잖아요. 주사를 예전에. 맞겠다라는 예, 선생님이 건가? 이게 예전에 뺨 때리기 전에 야 입 꽉 깨물어 지금 그거인 것 이빨 같은데 빠져 막 이거 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게 예.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 대비 8에서 9% 감소할 거고 와우. 연간으로는 11에서 13% 감소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당초에는 2분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연간은 1%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너무 안 좋게 본 건데요, 그럼? 네. 예, 예. 이유가 뭐야? 하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EUTV? 예, 예. 지금 EUTV 이유가 뭐야? 예, 예. 했더니 지금 소비 지출이 확실히 위축이 되고 있고 예, 예. 뭐 에너지라던가 뭐 식료품 이런 건 사고는 있는데 예, 예. 뭐 의류라던가 이런 데서는 지출을 확 줄이고 맞습니다. 있다. 이게 분명 우리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10% 가깝게 아우, 급락을 예, 예.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짚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저희 유프로가 음. 코스트코가 굉장히 좋아라고 얘기하면서 네. 사실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대형마트는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 소비 지출을 줄일 거야. 다만 코스트코는 충성도가 높은 높아서? 고객들을 가진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회원제이기 때문에 네. 가는 놈은 쭉 거길 간다. 오히려 더 예. 그쪽으로 그런 쏠릴 수 있다. 차별화였거든요. 그랬는데 월마트가 이런 보도자료 낸 게 전해지면서 월마트가 이제 10% 가깝게 급락을 했고요. 예. 같은 이런 대형 소매마트로 분류되는 뭐 타겟 얘도 5.4% 내렸고 타겟이 돼버렸네요. 네. 아, 참. 노드스트롬도 예. 3.2%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이 여파를 받아서 3% 넘게 빠졌어요. 우리 아마존까지요? 네. 아, 근데 참. 앞서 우리가 예. 얘기했던 코스트코도 역시 3%의 하락률을 시간 외에 거래해서 했으니까 지금 예, 예. 소매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이 월마트 소식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 그렇죠. 뭐 네. 사실상 뭐 1, 2등 하는 대장 근처에 가 있는 종목이니까 맞아요. 뭐 투자 심리 자체는 얼어붙겠지만 뭐 개별 또 유통업체들 실적이 나오면 또 차별화는 오히려. 이루어지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월마트는 오늘 좀 특징주를 한번 뽑아봤고 재밌네요. 네, 예. 그리고 월풀. 음. 저는 처음에 어제 매신을 보면서 월풀 했을 때 혹시 많이 듣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봤더니 예, 예. 우리 LG전자나 삼성전자 할 때 가전순위 얘기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 가전 한참 또 1위. 소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랑. 그쵸. 예. 왜? 내 소리가 안 들어.
그래요. 네, 월풀이 그랬는데 뭐 LG전자가 월풀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류의 이야기들이 예, 예. 나오면서 월풀이 나왔던 뭐 세계 가전업체인데 장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가 5.97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이제 상회를 좀 했습니다. 괜찮았네요. 네, 그렇게 예. 되면서 시간에 걸려서 원래 한 1.9% 장중에는 빠지다가 이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1.4%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예, 예.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